공식 선거운동 전날까지 우리 스태프들이 공식 선거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잘 짰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그 추모 시를 읽다가 전면적으로 뒤집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하지 않고 선거를 하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 때 김두관 후보가 그렇게 했거든요.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조선일보가 노무현 팔아서 뭐 더 정치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차, 내가 여기 왜 와 있던가, 북강서울에 왜 왔는가, 그거는 그분의 투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선거를 할 수 있을까, 그분이 왜 투신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는 게 더 솔직한 태도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총선에서는 남북관계를 그동안 거의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 영남 지역에서는 하도 종북 좌파라고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어하다가 시간 다 가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부산 경제가 발전하는 것, 부산이 살만한 세상이 되려면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더란 말입니다. 부산시청에 가가지고 행사 갔다가 호남식 시장이 그 시청 로비에 쫙 해놨지 않습니까? 10대 전략 뭐 이러고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그 중에 7개가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했던 안인데 그걸 자기가 제시하는 것 같이 쫙 써놨는데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 도시가 된대요. 아니 어떻게 물류 중심이 되는데? 아니 한반도의 남쪽 조그만 나라에서, 섬나라에서 끝에 붙어있던 조그만 부산항에 어느 미친놈이 와서 투자를 합니까? 이게 어떻게 물류 중심 도시가 돼요? 이 새누리당 정권은 국민을 끝없이 속인 겁니다. 허황된 그림을 쫙 제시해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그렇게 가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남북관계 개선인데, 이거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끝없이 활용해서 국내 정치에서 민주주의 얘기하는 사람들을 종북좌파로 몰아쳐야 자기들이 집권하니까 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 아무 그야말로 도외시한 채 끝없이 이용하는 거죠. 지난 6.2 지방선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안함 사건이 났죠. 천안함 사건 자체가 났을 때는 우리 증시가 요동을 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기다렸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발표합니다. 남북관계 단절을. 근데 정말 멋있게 등장하셨어요. 저 뒤에서 문을 열고 쫙 걸어 나오세요. 탁 나오시더니 남북관계 단절하겠대. 그러고 나서 25조 시가총액이 떨어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남북관계는 우리 경제에 그만큼 영향을 미칩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정말 많은 시민을 찾아뵀거든요. 뵈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여쭤봤어요. 저한테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하나같이 먹고 살게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몇 마디 오가면 저 59번 버스 종점 옆에 수포 계신 분이 정년 퇴임하고 퇴직금 다 털고 은행 융자해서 수포를 만들었어요. 지난 8개월간 2천만 원 까먹었다. 들어간 돈 1억 2천인데 나오질 않는다. 팔리질 않는다. 이게
아침부터 술을 자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얘기하시다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죠.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요. 그 눈물 흐르는 자신의 지금 상태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세요. 정말 이해되죠. 당장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 아이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 2007년 대선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명박 후보, 박근혜 후보가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민주정부 10년이 경제 죽였다. 우리가 살린다. 방법은 줄푸세다.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 질서를 세우겠다. 남북관계 퍼주기 안 하고 상호주의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압도적으로 당선됐습니다. 한국 정치사상 최대 표차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한 얘기, 세금을 줄인다. 그래서 세금 줄였습니다. 90조 대기업과 부자들한테. 그 세금을 줄일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줄여주면 그 대기업들은 줄여준 세금만큼 수입이 늘어나니 그거를 재투자해서 공장을 지어서 여기서 고용이 발생하면 우리 서민들도 먹고 살 수 있게 된다. 이 경제학용어로 낙수 효과를 보게 되니까 한국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이거 사기였거든요.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대기업 재벌 중심으로 키웠습니다. 삼성, 지금의 삼성이 제1제당이 못했는데 제일 모직하고 60년대 사카린 밀수를 했던 회사예요. 그런데 다 살려줬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선 빠르게 성장해야 되니까. 그때는 가능했어요. 그게. 이를테면 이병철 씨가 만 원을 받아요. 노동자 10,000명이 1원씩 월급을 받아요. 최저생계비가 1원 50전이에요. 그런데 제1제당이 2만 원을 벌게 됐어요. 그럼 만 원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이병철 씨가 10,000원을 그대로 다 가져갈 거냐? 아니면 노동자 10,000명에게 1원씩 더 줄 거냐? 그거의 선택입니다. 경제정책은. 그런데 1원 50전이 최저생계비인데 그 사람한테 1원을 더 주면 2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워낙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기 때문에 2원을 다 소비합니다. 그러면 은행의 저축이 늘지 않잖아요. 이병철 씨는 10,000원 받아서 생활비 100원 쓰거든요. 그 사람 100끼 먹는 거 아니에요? 3끼 먹어요. 그럼 100원 들어요. 근데 2만 원 수입이 돼요. 그렇다고 생활비 느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냥 100원이에요. 그러니까 10,000원을 저축하면 공장을 짓는데 재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했던 거거든요. 그게 끝없이 진행됐습니다. 그 방법이. 그런데 97년에 그 방법이 무너진 거였어요. 대기업들이 과대 경쟁 투자가 되면서 중복 투자가 되면서 대기업들이 부도의 위험에 처하기 시작하면서 외환 위기가 왔고, 그래서 IMF의 식민지가 된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러면서 IMF는 우리에게 모든 시장을 개방해라. 주식시장, 외환시장에서 몽땅 다 개방하고, 그러려면 노동자를 마음껏 해고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라. 이렇게 강제한 거죠. 우리한테. 그러면서 한국 기업체들의 지분이 막 45% 50%씩 외국 기업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안에 우리 여기서 일하고 어딘가 가서 일하고 계신 분들, 이 중에 아마 5분의 3 정도가 어딘가 월급을 받고 계실 겁니다. 근데 5분의 3 중에 반은 비정규직입니다. 반은 정규직입니다. 800만 자영업자 800만입니다. 그런데 월급 차이가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56%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63%입니다. 정부 발표가. 민주노총 발표는 50%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90조를 깎아줬어요. 세금을. 근데 그들은 투자하지 않아요. 이미 1999년에 우리 대기업들의 고용인구가 320만인가 됐었는데, 지금 10년 지난 2010년
고용인구가 214만 명입니다. 대기업에. 매출은 2배가 늘었는데 고용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대기업과 재벌에 유리한 정책을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우리 잘 살게 된다고 사기친 거예요.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다 풀었습니다. 전문용어 출자 총액 제한제도, 순환 출자제도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소기업 영역이니까 이거 들어오지 마라, 이런 거 다 없앴습니다. 그러고 나서 30대 기업의 계열사가 500몇 개였는데 지난 5년 사이에 1100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들이 R&D 투자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기업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중소기업 업종에 그냥 쳐들어온 거예요. 순대를 만들어요. 순대를 지금 두부 만들고, 빵집하고 커피 전문점하고. 그게 왜 그러냐? 이병철, 이건희 아들, 이렇게 이름 뭐지? 이용모 있죠. 근데 이병철 씨가 이건희 씨와 이맹희 씨로 넘어갈 때는 아들이 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1자당 누구 주고 삼성 누구 주고 이러면 돼요. 이게 4대쯤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가 자관 회사를 만들었으면 이게 피라밋 같이 커지지 않습니까? 200명, 300명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가족이. 직계만. 그럼 얘들 하나하나 회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늘릴 방법이 없으니까 빵집 만들어줘, 커피 좀 만들어줘.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요?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들은. 이게 2중, 3중으로 부산엔 영향이 오는 겁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던 시절에 부산에 있던 대기업은 몽전히 다 붕괴했습니다. 삼화고무, 동명목재, 국제상사 싹 다 무너졌고 이 안에 100대 기업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근본적으로 부산 분들이 지금 어딘가 근무를 하고 계신데 여기 부산 시민들이 받는 월급은 서울에 대기업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월급의 56%를 받고 계신 겁니다. 없어요. 일할 데가 없어요. 사상 복잡하니까 양산으로 빠져, 경남으로 빠져요. 없어요. 공장이 취직할 데가. 그러면 자영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대형 슈퍼마켓이 부산에 14개인가 있는데요. 매출이 1년에 4조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 내는 세금이 334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 어디 갔어요? 다 서울로 쭉 빨아 올리는 겁니다. 그나마 60% 월급 받는 사람들이 생활하느라고 가서 물건 샀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득은 다 서울의 대기업이 빨아 올렸다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부산 저축은행 사태 같은 걸 만난 겁니다. 살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거의 이자율을 좀 더 준다니까 거의 예금했어요. 근데 금감원과 감사원에서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 부도난다. 이거 부도난다는 거 알고서 발표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고 2년 갔어요. 그 2년 사이에 지금 피해자의 3분의 2가 그때 발생한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다 쳐요. 아니 어쩔 수 없지는 않은데 관리 잘못인데 그때 부도를 냈어야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부도가 언제 날 거냐, 이거는 정책 담당자가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부도 날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부도 나기 전날쯤에 자기들끼리 싹 다 알려준 거예요. 지금 발표를 못 하잖아요. 부산 국회의원 누군지, 시의원 누군지, 부산시에서 근무하는 사람 누군지, 아무튼 권력에 가까웠던 사람들 중에서 저축은행에 예금했다가 그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빼낸 사람의 명단을 발표하지 않지 않습니까? 권력에 가까운 자들은 다 빼냈습니다. 그러고 나머지만 오지게 덤태기 쓴 거죠.
동남권 신공항은 굉장히 복잡한 사안입니다. 복잡한 사안인데 복잡한 사안을 일단 빼고 그냥 그 사안만 자체만 보죠. 2007년에 이명박 후보가 공약을 했어요. 그러더니 집권하고 나서 슬며시 대구 경북권의 민원과 압박에 따라서 슬 말을 바꾸기 시작해요. 지역 간의 패싸움을 벌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백지화 시켰죠. 이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거는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검토했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걸 왜 지역 대결 구도, 그나마 영남 안에서의 소지역주의로 쌈을 붙이냐 이거. 왜 이런 정치 논리를 가담시키느냐. 그리고 뒤집었어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표도 뭐 이런저런 말을 해요. 자, 이렇게 클린턴이 얘기했죠.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동의해요. 경제가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 먹고 살기 힘들어. 나 모르겠고 정치는 나 먹고 살게 해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먹고 살게 하는 것이 누가 정책을 정하냐. 정치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대기업과 재벌 중심으로 사고 구조가 굳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몰랐겠습니까? 줄 푸세하면 안 되는 거. 모든 경제 지표가 이미 97년부터 나와 있었어요. 전경련에서 조사하면 왜 투자하지 않느냐 대기업한테 물어보면 세금 많아서 투자 안 한다? 3, 4%밖에 안 돼요. 왜 안 하냐? 투자할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투자할 데가 없다. 4대강 사업 토건업체들을 위해서 저 난리를 친 거예요. 낙동강 구간이 제일 3분의 2쯤 예산 썼죠. 23조 중에서. 저거 5분의 3은 동지상고, 이명박 대통령이 졸업한 동지상고가 관계된 지역 건설업체가 콘소시엄으로 참여한 데만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건업체 먹여 살려주기 위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그러면 2007년 2차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합의한 거를 그냥 진행했으면 돼요. 그때 뭘 합의했냐면 남북의 철도를 연결하자. 2007년에 합의한 겁니다. 2008년에 북경에서 아시아올림픽 하는데 남북 공동응원단이 경의선을 타고 가자 이랬어요. 서울하고 신의주 연결해서. 그러니까 1년이면 공사 끝난다 그랬거든요. 북한 전역에 7,000조 원어치 지하자원이 깔려 있는데 도로가 없어요. 도로가 다 깨졌어. 도로를 놔야 캐올 거 아니에요. 그거 도로 놓자고 합의했어요. 내가 정동영 전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그 공사비 얼마나 들 것 같았냐 그때. 계산 정확하게 해보지 않았대요. 그런데 대략 6천억 정도면 그때 합의한 도로와 경의선은 연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는 토지 수용비가 안 들거든요. 국유니까. 그리고 있는 철도거든요. 개보수만 하면 돼요. 노동력은 풍부해요. 우리가 자재와 기술만 가져가면 북한 노동자가 장비 가져가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쳐도 1조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건설업체들 거기 가서 일하게 하면 됐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부산을 왜 이렇게 무시하냐.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죠. 남이잖아요. 언제 우리가 우리라고 해줬습니까? 왜 지난 20년 동안 부산은 이렇게 끝없이 침몰하고 있죠? 끝없이 한나라당을 찍어줬는데 일을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해도 또 찍어주니까. 아니 저보고 너 당선되면 서울로 내뺄 거 아닌가 이러고 물어보세요. 난 왜 이런 질문을 하시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참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북강 서울 거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피해의식을 갖고 계실까? 왜 이렇게 불신이 깊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서울로 내뺄 거면
애초에 수도권에 출마하죠. 제가 왜 이 어려운 북강설에 왔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려도 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으시나 봐요. 여전히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당선되면 열심히 일해달라. 아니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계속 하시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안 한 거죠. 지난 20년 동안 민주통합당 딱 한 명 뽑아주셨습니다. 사하에서 조경태.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사하 주민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그 양반 일 안 하면 떨어지거든. 주구장창 뽑아놓고 주구장창 일 안 하고 주구장창 배신 때리고, 그런데도 주구장창 뽑아오니까 자, 저 죽은행 뒤통수마저, 동남권 신공항 뒤통수마저, 그러고도 이번에 또 1번을 찍어줄 거다. 여론조사를 하면 문재인 조경태 제외 박빙 서너 군데, 두세 군데, 한나라당 압도. 언제 이 미몽에서 우리는 깨어날 것인가? 진짜 난감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내려오자마자 부산일보 사설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사설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동네에 짜장면집이 하나 있는 게 좋을까, 두 개 있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써놨어요. 두 개가 있어야 경쟁을 해서 맛도 좋아지고 서비스도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짜장면집이 하나 있었던 거죠. 이번 총선에서 그래서 여야 균형을 맞춰주시면, 그러면 일단 부산은 활력이 생겨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침체 원인을 분석해 봤을 때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와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북구의 현안 다 많이 들었습니다. 돈은 네. 여기 서민들한테 팔고 사고, 네. 돈은 그 전부 돼가지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면은 전부 다 부자 정책 쓰고 부자들한테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잘못돼요.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떨어뜨리면 됩니다. 네, 서민에게 표를 달라 그래 놓고 부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다음 선거에 확실히 떨어뜨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보고 있는 것 동안 다 놉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 나라는 분명히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유권자 여러분, 우리 어르신께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이제 동영상 하나 틀어드렸는데요. 이 부산 발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남북 철도 연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남북 철도가 연결될 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냥 그렇게 기분 좋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분 나쁠 때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강원도가 끝이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 부산에서 기차 딱 타면 뭐 바이카로스를 간다든지 뭐 시베리아를 간다든지, 이런 확 이 머릿속에 막힌 게 장막이 탁 뚫리는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이 생길 것 같죠. 근데 경제로만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우린 지금 섬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요지부동 통상국가입니다.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입을 모두 다 바다로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철도를 연결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거 없는 거거든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자. 그 얘기입니다. 남북의 철도를 연결하면 부산에서 중국까지 기차로 한 대여섯 시간, 컨테이너 트럭 해봐야 7, 8시간이면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일본과 미국에 수출하는 액수를 합친 것보다 중국에 수출하는 액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경쟁력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우리가 철도만 연결하면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의 상당량이 부산 신항만으로 옵니다. 근데 물량만 오는 게 아니라 중국에 수출하고 싶은, 수출을 주로 중국과 거래하는 외국 업체들이 이 강서 강서 지역에 넓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 각종 단지에 이주해 오면 대단히 유리하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신항만에 투자를 했고 신항만 배후철도를 만들어 두었던 겁니다. 유럽까지는 모르겠어요. 유럽은 배로 가는 게 거의 비슷할 수도 있어요.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쪽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왜 지난 세기에 일본이 우리를 침공했냐? 섬나라로 발전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원래 육지국가인데 분단 때문에 지금 섬나라가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육지국가가 되면 우리가 지금 한반도를 맨날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그려놔서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맨 꼭대기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꼭대기입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보세요. 그러면 북한, 왼쪽에 중국, 저 뒤에 러시아, 저 왼쪽에 유럽이 있는 거잖아요. 거대한 지구상의 가장 큰 대륙의 제일 위에서 우리는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기계가 커지는 건 물론이지만 경제적으로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뭔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1936년에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 금메달 딸 때 어떻게 갔냐?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모스크바 가서 한 번 갈아타고 베를린에 갔습니다. 그때부터 있던 철도 분단 때문에 못 썼을 뿐이죠. 2007년에 2차 정상회담에서 다 합의해놨어요. 그냥 이명박 대통령이 실천만 했으면 이미 강서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됐을 것이고 북구는 강서 이 신항만 배후 주거단지로서 이미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거를 한나라당이 못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 4월에 올해 그야말로 모레 우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후보를 그야말로 원하시는 대로 정말 반만 주십시오. 반 너무 큰 욕심입니까? 3분의 1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힘으로 12월에 정권 교체를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면 3분의 1만 주시면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MBC 노조가 총선 보도, 편파 보도의 백미, 그래서 북강서를 썼더라고요. 북강서울. 저는 바빠서 못 봤어요, 뉴스를. 새누리당 후보 인터뷰 나오고 제 인터뷰가 나왔어요. 핵심은 빼고 길게 한 것 중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넣었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에 누가 조용한인가 뭐 이 사람이 나오더니 종북이라고 나를 욕했고 또 누군가 나와서 좌파라고 욕을 했는데 그 4명을 줄줄이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1, 2등 말고 3, 4등은 지지도 1%도 안 되는데 저보다 더 길어 인터뷰가. 백미 박근혜 대표가 5번 왔죠. 북강설에 2번 왔습니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출마하지 않았으면 북강설을 중앙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다뤘겠습니까? 이미 북강설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당선시켜 주시면 앞으로 4년 동안 제가 무슨 일을 하든 가로 열고 부산 북강서울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북강서울이 왜 이렇게 늦어졌냐? 이거 발전시키는데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북강서울에 집중적으로 편파 보도를 하고 새누리당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할까? 그들이 그야말로 특권 부패 세력의 정권을 연장할 때, 해야 할 때 이 북강설이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강설 주민 여러분들의 이번의 판단이 12월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경태와 문재인만 당선되면 민주진보 진영은 다수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BBK든 내곡동 땅이든 중앙선관위 테러 사건이든 민간인 사찰 사건이든
진상이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상태에서 또 정권이 연장되는 것을 속수무책 지켜봐야 할지 모릅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3분의 1만, 원컨대 반만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건 민주진보 진영이 다수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명박 정권의 터무니없는 일, 불법, 부정부패, 부당한 탄압, 불법적인 탄압 어떻게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국회에서 다수당이 돼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저희들 보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장관들 중, 국회의원들 중에서 고문당한 사람 수두룩합니다. 김근태 선배 결국 그 고문의 후유증으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해찬 총리, 한명숙 총리 지긋지긋하게 고문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고문했던 사람, 과거의 군사정권 시절,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그렇게 민주진영을 고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단 한 명이라도 보복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남아프리카의 만델라 대통령은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줬습니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까지 용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랬느냐? 보복은 보복을 불러서 악순환을 이루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냥 헌법과 법에 맞는 판단을 해보자는 겁니다. 한명숙같이 의자가 돈 받았다, 자동차가 돈 받았다 그래서 2년여를 그렇게 못 살게 굴었죠. 그런데 그런 거 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아까 경제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한명숙 총리 2년 동안 고생했죠. 그냥 고생하다가 이제 부재됐으니까 다행이다 그러고 박수치죠. 우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변호사 비용이 들어갑니다. 변호사 비용이 2억 이상 들어갔거든요. 그 양반 총리 시절에 일산에 아파트 뭐 20몇 평짜리 분양받은 게 생애 최초 주택이었어요. 분양받았는데 이게 또 오지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북향이야. 안 팔려. 평생 그런 사람인데 그걸 2년을 들볶아요? 근데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 그대로 빚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인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어떻게 모금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시민들이 한 푼 두 푼해서 모금할 방법이 없어요. 정치인이라서. 이게 오세훈 정치자금법이라는 건데 아주 개차반을 만들어 놨어요. 모아드릴 방법도 없는 거야. 이러지 말자. 이렇게 인간이 인간에게 몹쓸 짓을 하면 안 된다. 상식적으로 살자. 그런 얘기입니다. 2010년 8월부터 야당 통합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대결 구도를 극복해냅시다 라고 유권자들께 백날 말씀드리면 뭐합니까?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잘못한 거죠. 삼당합당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방법은 뭘까? 정당 정치인들이 스스로 특정 지역에 치중되지 않은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받는 정당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유권자에게 자 이제 전국 정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옳은 태도가 아니겠냐. 그래서 통합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통합당입니다. 민주통합당은 과거에 있었던 민주당에다가 김두관 경남지사와 그와 함께 있었던 지방분권연대라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많은 관료 또는 정치인들 집단,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람되지만 제가 통합운동을 하면서 10만여 모였던 이 국민의 명령 개미 시민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 중심으로 해서 지난 20여 년 이 사회에서 시민운동을 했던 수많은 전문가 그룹, 이들이 합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계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합쳤습니다. 정말 48년 건국 이래 한국 정당사에 이렇게 광범위한 세력이 한 정당 안에 모인 것은 민주통합당이 최초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이건 지역정당 아닙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 노무현 대통령, 정치인 노무현이 그토록 간절하게 호소했던 것, 이 지역주의를 넘어서 인물과 정책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호소했건만, 그분은 그 당시에 특정 지역에 그래도 편중된 정당일 수밖에, 정치인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이 민정당으로 합당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에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죠. 그가 그토록 꿈꾸었던 전국정당, 이제 그가 세상 떠난 힘을 받아서 우리가 노력해서 이제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정치인 노무현 3번 떨어졌고, 정치인 김두관 6번 떨어졌고, 김정길 7번 떨어졌습니다. 여기 북구에 전재수 2번, 양산에 송인배 3번, 최인호 3번,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분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자질이 부족합니까? 정책이 부족합니까? 이제 전국정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서민을 위해 일할 것 같은 사람, 부산 경제를 발전시킬 사람, 이 사람들을 선택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레입니다. 모레. 이제 오늘 밤과 내일 딱 하루 남았습니다. 핸드폰 갖고 계신 거에 저장된 전화번호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까지 한 분 한 분 정말 설득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모레죠. 글피 4월 12일 날 2시에 저는 봉화에 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당선시켜 주시든 떨구든 어떻게 되더라도 저는 가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분께 형님은 2000년에 떨어졌지만 저는 이번에 걸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했던 그 얘기, 이제 부산 시민 여러분께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형님이 2000년에 내밀었던 손, 북강서울 주민들께서 미처 잡아주지 않으셨지만 12년 지나 동생 저 문성근이 내민 손, 그때 노무현의 손을 잡아주어 주듯이 저 문성근의 손을 잡아줘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보고할 수 있게 주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꼭 당선시켜 주십시오. 2배로 일하겠습니다. 모레 부산 시민 여러분, 북강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이 부산의 운명을 바꿉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낼 것입니다. 같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